3일 동안 빠지지가 않고 또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평선에 지지도 하고 추세선도 지지하고, 시가,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도 지지를 하고 있고, 양봉이 들어온 겁니다. 추세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추세선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선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는 캔들이 모이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이평선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추세를 봐야 돼요.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추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이 종목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하단 밴드, 최저가에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저항에서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선을 이제부터 좀 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차트 분석할 때는 선을 많이 껐습니다. 추세선을 껐는 거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껐는 게 아니라 시가와 종가는 누가 만든다? 제가 시가와 종가는 누가 만든다 그랬죠? 밑에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 댓글 참고하시고. 자, 시가와 종가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가와 양봉의 시가.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왜냐하면 하락했을 때에 하락을 멈추고 양봉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양봉의 자리가, 이런 양봉의 자리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봉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점이 양봉이었죠. 여기서도 양봉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양봉에, 여기도 양봉이 되는 거죠. 여기서 더 하나 더 거래 실린 양봉이 기준에 많이 부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은 바뀔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이게 저점인지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추세를 꺾고 여기서부터 관찰을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를 여기에 지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상승이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양봉이 나오는 거죠. 이런 라인에서 거래 실린 양봉이 출현을 하면 이 추세에서는 의미가 있구나. 여기 구간에서 다시 또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 추세선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지지가 나왔고 여기도 지지가 나왔고 여기도 지지가 나왔고 여기도 지금 하락이 더 나와야 되지만 이평선에 6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나왔는데 거래량이 안 실렸잖아요. 장대 양봉이 뿜어져 나와야 하락을 돌리는 파동이 나오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지는 캔들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실리지가 않으니까 완전히 돌렸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살짝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가 안 실리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데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지지를 받을지 어떻게 할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양봉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되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니까 여기서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단봉이고 거래가 안 실렸다.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거래 실린 양봉이 좀 큰 게 나오면 이중바닥을 만들고 다시 또 상승이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쉽지만 그게 아니면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상승이 일단 나온다죠. 상승이 나오는데 거래가 안 실리니까 이 자리를 이탈이 나오는 거죠. 이탈이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유를 했다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해야 되겠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해서 밑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추세선을 일단은 이탈을 하고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가 많이 실리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121선 이평선에 또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추세선은 이제 이탈이 나온 거예요. 나왔으면 새로운 추세선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양봉과 또 추세선을 이렇게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 양봉의 시가와 여기와 두 개를 통과하는 선을 꺼보니까 여기가 또 맞닥뜨려지는 거죠. 여기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 실린 여기 종가를 한번 보는 거죠. 여기도 볼 수 있죠. 여기가 시가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래 실린 양봉의 시가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거래 실린 양봉의 시가도 이렇게 꺼보니까 여기서는 지지가 나와서 여기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 지지가 나왔죠. 지지가 나와 반등이 나왔고 이탈을 하니까 여기서도 또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좀 강력한 거죠.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거래 실린 양봉의 시가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121선의 지지도 받고 추세선 하단 밴드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지지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밀리면 여기까지도 보는 거죠. 이 라인까지 2550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열어놓는 거예요. 이미 이 추세선은 이탈이 나왔고 빠지지를 않아요. 하나 둘 세 개 음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음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3일 동안 빠지지가 않고 또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평선에 지지도 하고 추세선도 지지하고 시가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도 지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도 지금 의미 있는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매도세도 없고 매수세도 없는 거예요. 버티고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양봉이 들어온 겁니다. 거래 실린 양봉이, 거래는 많이는 안 실렸지만 어쨌든 거래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런 추세,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처럼 추세선이 만들어졌다가 이탈 나오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승 이렇게 파동을 거리다가 이 추세선 이탈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반대로 하락 추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락했다가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돌파를 하면은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 상승했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상승했다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지지가 두 번, 세 번 나오다가 세 번째는 지지를 못 받고 이탈하니까 어때요? 이 추세선은 이탈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추세가 잡히는 거예요. 하단 추세선이 잡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추세가. 그러면 아니면 이제 박스권, 상승 추세대, 하락 추세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제가 적용하는 걸 좀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상승하다가 또 우상향으로 올라왔을 때에 또 추세대가 바뀌는 거, 이런 것도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상당히 실전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안 실렸죠. 이런 거래량보다 작다 보니까 전고점을 넘어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래량 패턴을 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요 밑에 하락 추세선까지 떨어지기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까지 폭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를 보는 거죠. 거래 실린 여기도 이탈을 해버렸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는 영역은 어디까지 열어놔야 된다? 3,000원까지는 한번 볼 수도 있다. 열어놓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 가격대, 여기를 한번 우리가 터치를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 가격대 3,000원으로 내려오면 한번 지지를 받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떨어지다가 여기서 지지 맞고 상승 나오는. 분석을 해 놓는 거예요, 평상시에. 해놓고 추세선과 수평선을 보면서 지지를 잡아 들어가는 거죠. 신뢰도는 뭐가 있을까요? 신뢰도는 추세선이 저는 이탈하고 봐요. 여기가 이탈해버리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버리니까요. 여기를 이탈하고 내려오면. 그렇게 되면 여기 라인을 살려놔야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상승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를 이탈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차트를 여기서 이탈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 봐요. 일단 추세선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도 추세선이 이탈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했을 거예요. 이 추세선이 이탈했을 때. 그런데 제가 이제 똑같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거래가 안 실렸기 때문에 조금 더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세선 분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앞전에도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차트 공부에 관심이 있고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차트의 모양만 보고도 이 종목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건 급등주나 특징적인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알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좀 시장에 이슈가 돼 있던 종목들,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받았던 패턴들,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서 바로바로 체크가 됩니다. 파동 분석이라든지 N자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결시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구간도 이렇게 N자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빠져야 돼요. N자형까지는. 여기까지 빠져야 N자형 마디가 빠지는 건데, 문제는 여기까지 빠지는 게 FM이지만 N자형 파동으로 봤을 때, 그런데 121선과 추세선이 버티고 있으니까 밑으로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고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N자형은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여기가 저점이 잡히는 건데, 여기 강력한 지지가 나와버리니까 N자형이 완성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고 반등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분석하는 데서 나온 거죠.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면서 내려오면 N자형까지도 내려오는 거죠. 여기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지 않냐,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기준을 잡으면은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계산기로 두드리면 1-1은 2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공식으로 대입을 하면 1-1은 2가 아니라 1.5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정해진 공식 정형화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형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장세에 따라 틀리고, 하락장에 틀리고, 상승장에 틀리고, 박스권 장에 틀리고, 대입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그래서 주식은 사이클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매매해보고, 상승장에서도 매매해보고, 박스권 장에서도 매매를 해봐야, 그 경험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종목을 대입을 시킨 거예요. 상승장에는 이렇게 좀 1-1은 2.5가 될 수 있구나라고 답이 나오는 거고요. 하락장에는 1-1은 2인데
2.5가 아니라 1.5가 나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 말이 좀, 마지막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천천히 차트를 돌려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자, 오늘은 추세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